자, 22번입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뭐 만들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얼마 됩니까? 1,5가 될 거다. 두 개 더하면 얼마? 6. 오케이? 네. 22번이었고요. 23번입니다. 간단합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sin a가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각도에 대해서 여기 스몰 b라고 설정하면 b분의 9가 5분의 3이 되는 거죠. 3b가 45. 그래서 3으로 나눈 b가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것이다. 더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여기서 끝. 오케이. 다음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m과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곱한 게 1265가 될 때 m과 n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뭐 해야 된다? 소인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1265 우선 눈에 보이는 5로 해보시면 253이 될 것이고 253은 뭐로 나눠지냐면 1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한? 23을 갖다 곱한. 그래서 이 1265라고 하는 숫자가 5 곱하기 11 곱하기 23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하고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찾아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주면 된다? 11하고 5하고 23 갖다 곱해서 115의 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m과 n 두 개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126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2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2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선분 AB, 선분 AC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외심이 나왔죠. 아까 뭐가 나왔어? 내심이 나왔고 이번엔 외심이 나왔다.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저 A하고 B하고 C가 각각 그 외접원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원점 O에서 A까지 이었을 때 B까지 이었을 때 C까지 이었을 때 이 변의 길이들이 모두 다 같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OE의 길이의 3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삼각형 ADO의 넓이가 6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O에서 선분 AD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ADO의 넓이가 6이고 AO하고 BO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OD가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에 두 개가 무슨 삼각형이다? 합동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BDO 역시 넓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각형 ABO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삼각형 ABO의 넓이가 10인데 삼각형 BOE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돼요. 왜냐면 지금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BOE는 누구를 공유해?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이지. 그런데 지금 얘네가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OE의 길이의 몇 배? 3배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넓이도 마찬가지로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에 따라 높이도 3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ABO의 넓이가 12가 됐다는 거는 삼각형 BOE의 넓이가 4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갖다 합치면은 삼각형 ABE의 넓이가 16이 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또 그런 도형적인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짜리인 정사각형 ABCD 그 다음에 선분 AD 위에 선분 D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점 2가 있다. 그 다음에 CFE는 가계 크기가 90도고
다음에 EF하고 FC의 변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7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뭔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뭘 알아내고 싶은 거냐면 둘레의 길이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자. 선분 AB의 길이가 4루트2예요. 그 다음에 선분 ED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루트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A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7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 BC는 정사각형이니까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도 정사각형이니까 4루트 2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요 변 EF하고 그 다음에 변 FC의 길이 두 개를 알게 되면 주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EF하고 FC가 4대 7의 어떤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4대 7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4K라고 두고 얘를 7K라고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을 하나 갖다 긋겠습니다. 휘어줘서 안 만들어주네요. 안 만들어주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으니까 선분 EC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ED의 길이의 제곱 2분의 1. 그 다음에 4루트 2의 제곱 32. 그래서 갖다가 더하면 2분의 65. 다시 말해 선분 E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루트 65이자 2분의 루트 13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는 저 삼각형 EF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시면 4K 전체의 제곱과 7K 전체 제곱을 갖다가 더한 게 여기 있는 요 선분 EC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2분의 65가 되겠죠. 그래서 65K 제곱이 2분의 65가 되는 거니까 K의 제곱이 2분의 1이고 K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2루트 2, 얘가 루트 2분의 7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변의 길이들 얘랑 다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계산하면 17루트 2가 나올 거고 그걸 또 제곱해서 답을 내라고 해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 578이 나오실 겁니다. 오케이? 2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7번. 지난번에도 네모칸 카드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었던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숫자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으로 가장 큰 수가 A고 가장 작은 수가 B인 거니까 사실은 케이스가 6가지밖에 없어가지고 6가지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가장 큰 숫자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양수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음수에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2개를 골라가지고 양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어요. 5분의 6이랑 9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케이스는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귀찮으니까 나름 머리를 좀 써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절대값 붙인 녀석들의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떼고 크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제일 크냐면은 5분의 6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딱 0.5 절반이 되는 거고 9분의 2는 0.5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0.5보다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붙인 거의 대소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값 9분의 2,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절대값 5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숫자를 몇 개를 택해야 되는 거냐면 두 개를 택해가지고 곱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까 이제 가장 큰 숫자 양수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 관계만을 통해서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몰라요. 왜냐면은 제일 큰 것끼리 곱했으면 제일 작은 것끼리 곱했으면 이런 것들이 확실한데 지금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중간에 있는 거 두 개를 갖다 곱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자. 5분의 6과 9분의 1을 한번 곱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곱해본다. 하나는 8분의 3이고 하나는 1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15하고 8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분모에 굳이 120 쓰지 말고 어쨌든 첫 번째 건 8 곱할 거고 두 번째 건 15 갖다 곱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 8 갖다 곱하면 분자가 32가 되고 여기는 15를 갖다 곱하면 45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8분의 3이 더 큰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몰 a 하나가 8분의 3이 됐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위에 그 절대값들의 대소관계가 작은 숫자 찾을 때 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숫자는요 절대값이 작은 게 아니라 제일 커야 돼요. 사실 절대값은 왜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골라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를 뽑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스몰 b는 나머지 거 구하지 않아도 5분의 6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된다.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 빼고 120을 갖다 곱해서 계산하십시오. 답은 153입니다. 오케이? 27번이었고요.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알 수 있는 것도 써보자. 선분 AB 루트 41 선분 BC 4 그 다음에 G는 무게중심 그 다음에 만나는 점 D 삼각형 ADC의 넓이가 4 근데 여기서 G가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정의 가운데.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안 써져 있었지만 선분 BD랑 선분 CD가 길이가 같고 선분 BD도 선분 DC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선분 CD의 길이를 알았는데 여기서 또 뭘 얘기해 주냐면은 삼각형 ADC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높이 할 만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BC의 연장선을 만들고 A에서 뭘 내립니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내 마음대로 2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선분 A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지? 4가 되어야지.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 ADC의 넓이가 4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하나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직각삼각형들에서 반복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각형 ABE 제일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루트 41의 제곱 41은 4의 제곱에다가 선분 BE의 길이의 제곱을 갖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선분 BE의 길이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 CE의 길이가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선분 CA의 길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싶은 건 선분 DG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CDA를 갖다가 곱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탄젠트 CDA는 탄젠트 각 CDA는 어떤 각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각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 삼각형 CAD에서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표현해 놓은 AD이라고 하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탄젠트니까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고 탄젠트 값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4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뭘 또 구해야 되는 거냐면 변 DG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 구하기 전에 뭘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분 AD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래서 9 더하기 16이니까 25. 선분 AD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근데 G는 무게중심이라 했잖아. 몇 대면? 2대1 내분이죠. 그러니까 선분 DG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5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주면? 3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건 저 3분의 4, 3분의 5 두 개 갖다 곱하는 거니까 9분의 20이 되고 분모 분자 갖다가 더하면 29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게 28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29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이고 1, 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Y는 fx.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래요. 여기는 1, 0랍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 0가 되겠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2차 함수의 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마이너스 3, 0다.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16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 안 해놓고 갔는데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3a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F-1이라고 G-3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F하고 G의 함수를 명확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나와 있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있잖아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A,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하고 삼각형 BCD의 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3A,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그 값이 16이 되는 거다. 그래서 2A, 6A 더하면 8A인데 얘가 16이다. 양변 8로 나누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A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맞습니까? 그러면 fx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fx는 뭐냐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을 한 다음에 그 점 지나는 x축이랑 만나는 점 중 하나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최고차항의 계수 찾아냈었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1하고 마이너스 7에서 만나고 있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다. 미안. x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의 곱으로 표현된다. 맞습니까? 근데 여전히 최고차항의 계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얘는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저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를 마지막에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앞에다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된다? 8분의 1을 갖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fx는 8분의 1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는 다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를 찾아볼 건데 a가 2니까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3,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CD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 Y는 GX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직선 CD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점 마이너스 3,0하고 3,6을 지나는 거니까 Y는 기울기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3 더하기 3분의 6,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X 플러스 3. 그래서 6분의 6이니까 1이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직선이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0,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도 3,6을 꼭지점으로 하면 어디를 지나는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즉 그 2차 함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두고 꼭지점 3,6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만들고 g0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6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넘겨서 정리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정리가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f하고 g 각각 구해놓은 것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어서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9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29문제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형태의 강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닮음이죠. 닮음을 잔뜩 써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sin AGP, AGF, AGF라고 하는 저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구하려니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야지 사인을 구할 거잖아. 뭐 간혹 나중에 이야기긴 하지만 대수까지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배우고 나면 넓이 구할 때 그냥 넓이의 관점을 이용을 해갖고 사인값 구하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중3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 AGF라고 하는 각에 대해. 그러면 두 개밖에 없지 않을까? 뭐냐면 아까 계속해서 했었던 것처럼 연장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뭔가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갖다 그려주든지, 아니면 A 자체에서 아래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이어가지고 만들어주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떤 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 이제 A에서 선분 FG 쪽으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리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AG가 아래쪽에 있는 FC하고 평행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갖다 잇는다 해가지고 수선의 발의 위치가 어딘지 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조그마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정도의 추론은 해볼 수 있는데, 추론은 추론이지 실제 문제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저 두 개의 선분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한 번씩 조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위에서 보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5루트 5래요. 그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12랍니다.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BA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상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20이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넓이를 어떻게 이용을 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 AD 위에 AE가 선분 ED의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3배가 되게 만들어주라 했으니까 저게 1대3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지금 선분 AD의 길이는 아래쪽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하고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의 길이가 9고 선분 ED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분 12의 연장선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고 했냐면은 BF의 길이하고 ED의 길이가 같은 F를 잡는다 했거든. 근데 이미 계산해놨잖아. 지금 ED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BF의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점 2를 지나고 직선 AB하고 평행한 직선이 DF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G라고 부르도록 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은 다 찾아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AGF라고 하는 저 각에 대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는 게 어쨌든 목표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계산을 위해 보조선을 조금 갖다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이 C에서 FC라고 하는 이 선분의 연장선을 갖다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에서 여기는 이 파란색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점을 지금부터 H라고 이름을 조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제 직각삼각형들이 조금 나왔으니 뭔가 피타고라스 같은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 AB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조금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20이니까 사실은 얘는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여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DH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갖다가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분 DC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5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CH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시면 5루트 5의 제곱에서 10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루트 씌워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선분 CH의 길이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삼각형 FHD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3하고 12하고 5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는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일 겁니다. 루트 500이니까 10루트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몰랐었던 길이들을 조금 더 계산을 해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각의 크기가 얘랑 같죠. 왜냐면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각도 두 개 엇각이거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도 엇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각의 크기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저 변의 길이도 3으로 똑같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i라고 이름 붙여놓고 표기하면 삼각형 EGD하고 삼각형 BIF하고 합동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합동이니까 만약에 선분 GD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여기를 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선분 FG의 길이를 y라고 잡는다면 선분 FI의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선분 BI의 길이가 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변의 길이 두 개를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하나 볼 건데
지금 삼각형 DEG 하고요.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D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죠. 왜냐면 EG하고 AB가 평행하게 선을 갖다 그어놨으니까. 맞습니까? 그 쟤네가 닮음이야. 그리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12가 되겠지. 작은 거, 큰 거. 맞습니까?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4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닮은 비를 통해서 선분 AI의 길이가 선분 EG의 길이의 몇 배가 돼버리냐면은 4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4y가 돼요, 여기가. 근데 A에서부터 B까지의 변의 길이는 얼마인 걸 알고 있어? 5루트 5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5y가 5루트 5가 되어가지고 y의 값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선분 IG, 선분 IG 말고 작은 거 큰 거니까 선분 DI의 길이, 선분 DI의 길이는 선분 DG의 길이의 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닮음인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 4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요 IG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뭘 구해놨었냐면 F부터 D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다 구해놨었는데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X랑 3X랑 다시 X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5X가 10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양변을 5로 나눠주시면 X가 얼마가 되는 거다? 2루트 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도형들의 변의 길이의 일부를 또 계산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놓고 나면 사실 변의 길이를 되게 많이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AGF라고 하는 가계 크기에 대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사인 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면 안쪽에서 내부에서 정보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i에서부터 g까지의 변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3x라고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x가 2루트 5니까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루트 5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꽤나 많은 정보들을 지금 찾아내 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다른 필요한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닮음이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어디냐면요, 지금 이 평행사변형에서 G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J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GEJ라고 하는 녀석은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삼각형 DCH하고 닮음입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직각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닮음이지. 그리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요? 저 y가 아까 얼마라 그랬지? y가 루트 5라 그랬잖아. y가 빗변인데 여기가 5 루트 5고 y는 루트 5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5의 닮은 비를 갖고 있는 거다. 작은 거 1, 큰 거 5. 그러면 지금 여기 큰 삼각형에서 높이가 얼마야?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선분 JG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선분 JE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AJ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네. 9에서 1만큼 갖다 빼는 거니까. 그럼 제가 8이고 얘가 2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누굴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선분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2루트 17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정보 많이 나왔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니 만약에 아까 여기 수선의 발 갖다 내려놓은 걸 K라고 한다면 뭐만 알면 된다 이제? 선분 AK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2분의 루트 17분의 해가지고 그 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AK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뭘 봐야 된다? 또 닮음 보셔야 돼요. 누구랑 닮음일까? 삼각형 ADK. 직각삼각형 여기 만들어져 있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그 ADK하고 여기는 요 동글뱅이 각을 공유하는 조그마한 삼각형. 삼각형 DFH. 지금 그 각의 크기가 반대쪽도 같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삼각형 DFH가 서로 닮습니다.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빗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고 얘는 아까 빗변이 얼마였어요? 10루트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닮은 비가 몇 대면 12대 10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높이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K의 길이는 원래 높이 10에다가 12대 10루트 5니까 뭘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10루트 5분의 11을 갖다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5분의 12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변의 길이 다 구했어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었던 사인 각 AGF는 2루트 17분의 5분의 12루트 10루트 17분의 12루트 계산하시면 85분의 6루트 85가 된다. 분모가 85, 분자가 6.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은 얼마다? 91이다. 닮음을 몇 번을 쓴 거니? 네. 마지막 30번 문제였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